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전세 사기. 자, 저희가 몇 달 전에도요, 이 전세 사기와 관련된 예방법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도 다시 저희가 또 전세 사기를 또 다룰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없어지진 않겠죠. 요새 새롭게 등장한 신종 사기 방법들이 또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저희가 이걸 몇 주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3월이고요. 한창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걸 이제는 릴리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어떤 형태로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대비가 될 거잖아요. 이번 영상에서 신종 사기, 전세 사기, 요거에 대한 유형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3월 14일에 기사를 또 봤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28,000명이 넘고 2030 청년의 피해자 비율이 74.7%다. 유명인인 덱스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죠. 그리고 여러 유튜버 분들도 전세 사기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강남시의 유튜브 제작진 10명 중에 6분이 이 전세 사기를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정말 많죠. 이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좀 특화되어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1, 2년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오래된 문제고, 얼마 전에도 깡통 전세로 11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체포됐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봤는데, 이 피해자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걸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LH나 지역 지자체에서 구제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좀 도와주는 정도의 형태로 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이 전세 사기를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한 몇 주를 두고 저희도 찾아보고 법률 자문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공개는 혹은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 말고 딱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지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저희도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최대한 이걸 막을 수 있을 테니까 봄에 이사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이걸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들을 막 모아서 분류를 해보니까 총 4가지로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근래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된 신종 전세 사기인데 내용들도 진짜 웃깁니다. 삼행시 사기, 뭐 무자본 갭 투자, 가등기, 등기부 위조, 뭐 삼행시는 또 뭔지 이름이 참 다양합니다. 자, 이 4가지 사기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름도 요상한 삼행시 사기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기사가 작년 10월쯤이에요. 저희가 전세 사기를 또 한번 유형들을 보자라고 했던 게 저희도 한 작년 말쯤이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이 삼행시 이게 뭐야? 라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요, 삼행시 사기 통장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삼행시 놀이할 때 이름 갖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 삼행시 통장 사기 이렇게 내용이 됐는데,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세금을 편취하고 빼돌릴 때 쓰는 방식인데,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임대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의 성함을 뭐 이명수 씨라고 해볼게요. 전국에 계신 이명수 씨,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 이명수 씨 임대인은 자기가 가진 집을 월세로 놓으려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얘기를 해요. 나 월세 놓을게 좀 올려줘. 자,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아니까 무슨 짓을 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어떻게 하냐면 임대인 몰래 전세로 바꿔서 중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삼행시 사기 전략이 나오는데, 자, 임대인 이름을 따서 모임통장 혹은 단체통장을 만들어요. 어떻게? 뭐 이촌동 명문고 수학공부 모임 줄여가지고 뭐 이명수, 이렇게 만든 단체 통장의 계좌를 임차인에게 알려줍니다. 자, 임차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딱 보자마자 임대인과 이름과 계좌가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전세금을 이 단체 통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첫 달에 보증금과 월세를 보내줘요. 자, 이렇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속여먹는 거죠. 자, 그 사이에 이 전세금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먹고 튀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뭐냐면은 이 단체 통장 발급이 어렵지 않다라는 데 있어요. 자, 우리가 카카오뱅크나 뭐 K뱅크 이런 데서 모임 통장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뭐 동호회나 뭐 동창회 이런 데서도 이 통장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 심사 기간도 10일 이내라 정말 짧아요. 자, 이걸 막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계약할 때 이름이랑 주민등록만 보는 게 아니라
계좌 명의도 실제 집주인의 명의가 같은지, 실제 계좌번호가 맞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확인하냐면 계약서에 임대인이 직접 계좌번호를 적어줘, 혹은 아니면 적혀져 있는 이 계좌번호가 맞는지를 임대인에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방법. 자,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그냥 이 주민등록상 이름이랑 계좌 이름주 이렇게만 맞춰보고 그 사람 맞네? 이렇게 하고 돈을 넣죠. 자, 이제는 그러지 말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방송의 목표는 뭐예요? 이미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방을 하자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보내기 전,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꼭 이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실제 이 계좌번호가 맞는지를 번거롭더라도, 이상하더라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또 두 번째 분류를 했을 때는 흔히 우리가 깡통전세라고 하는 요 사기 방법. 자, 깡통전세 자체는 신종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는 사기지만 다만 이걸 이용해서 정말 악랄하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요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깡통전세 혹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자본 갭투자. 요 무자본 갭투자부터 저희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갭이 뭐예요? 차이를 뜻하는 거잖아요.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집을 골라서 매입을 해. 그리고 바로 전세에 살 사람들을 구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5천이에요. 근데 전세를 3억에 놓을 거야. 자, 집주인이 이 집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3억의 전세금을 먼저 받아. 그리고 나머지 5천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빌리든지 아니면 개인 돈 넣든지 해가지고 이 집의 주인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임차인에게 전세를 놔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갭투자 방식이 현재까지는 불법은 아니니까. 그리고 옛날부터도 이 방법들을 많이 활용해서 집들을 구하고 그러곤 했으니까요. 자, 문제는 뭐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경제의 변동이 생기면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동안 집값이 아까 말씀드린 3억 5천에서 2억 5천은 1억이 안타깝게도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게 계약이 끝났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에게 받았었던 그 3억을 돌려줄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자,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기존 전세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이걸 시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집주인은 집을 어떻게 해요? 경매에 붙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기서 임차인이 심각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왜? 경매에서 바로 낙찰되지가 않고 유찰이 될 때마다 집값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냈었던 보증금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자,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은행이 제일 최선 순위에 있어요. 제일 최상단에 있다는 거죠. 얘가 먼저 변제를 받고 사실상 남은 차액을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냈던 3억 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영영 그 3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요, 우리는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사고가 돼요. 고의성을 찾기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집을 매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내 집 마련이라는 중요한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남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라든지, 집값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집값이 오르는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 목적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러 떼려고 한 게 아니라 투자 실패다라고 하게 되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이전까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시세를 본다든지, 전세가와 매매가를 좀 비교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사람들이 대응을 해왔어요. 근데 사기꾼들이요, 이거를 머리가 좋아, 전략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 아예 이 중개업자를 이 사기꾼들이 매수를 해요.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없는 계약서를 보여준다면, 이 집은 대출이 없어요 라고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고 집주인을 바꿔서 대출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자, 입증이 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명명백백한 사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 대 개인 사기가 아니라 워낙에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사기로 발전을 해버려서 보상을 받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대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희도 이걸 오랜 기간 자료를 조사하면서도 좀 깝깝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세 번째 신종 사기라고 분류를 했었던 가등기 사기거든요. 이 가등기 사기는 종종 좀 언급이 되긴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앞에 두 놈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는데 지난 3월 5일에 KBS 뉴스에 다시 한번 이게 언급이 되면서 새로운 전세 사기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공론화가 되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이걸 리책을 해보게 됐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이 깡통 전세 사기랑 같이 물려 있어요. 이게 일단 이 가등기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가짜 등기겠죠? 자, 가등기는 쉽게 말해서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 이 집의 소유권을 갖기로 했다라는 증거 기록이에요. 이걸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집주인 A씨가 있어요. 아까 이명수 씨랑 다른 분입니다. 자, 이분이 현재 집주인이고 본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B씨가 지난주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걸었어.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C씨가 A씨로부터 전세 계약을 맺어요. 자, 2년 동안 C씨가 잘 살고 나서 보증금 청구를 했는데 집주인 A씨가 보증금 못 준다고 배를 째. 그래서 이 C씨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고 결국 강제로 경매까지 갔어. 경매에서 본인이 직접 이 집을 갖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럼 우리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C씨가 본 등기를 얻어가지고 집주인이 돼야 돼. 근데 갑자기 2년 전에 이 가등기를 걸었던 B씨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강제로 B씨가 그 집의 주인이 되고요. C씨가 쫓겨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A랑 B는 아는 놈들이었고 전세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걸어. 자, 아니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을 때 안 되냐? 안 됩니다. 가등기권자가 우선이거든요. 자, 이게 진짜 황당한데 저희도 이걸 보면서 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봤고 확인을 했었던 거예요. 이게 앞에서 저희가 들었던 예시들보다 훨씬 더 치밀하거든요. 자, 등기부에 보면 근저당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갑구의 가등기 항목을 따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세 계약 전에 가등기를 안 걸어놓고 전세 계약 후에 이걸 가등기를 걸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법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예 대처가 안 되냐 이걸 좀 또 확인을 해봤어요. 일단 혹시라도 이 등기부에 소유권 청구 가등기가 적혀 있다면 자, 어떻게 해야 돼? 걸러야 되겠지.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적혀 있어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전세권은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미리 설정만 하면 나중에 가등기가 설정이 되면 경매 때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송까지 안 가고도 바로 경매로 넘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아주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하나의 안전장치로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나온다? 자, 걸러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래서 걸러야 된다라고 보셔야 된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저희 분류표에 있는 건데 등기부를 위조하는 녀석들입니다. 이게 진짜 이건 보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매매와 관련된 사기거든요. 이거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직 이 예방법을 저희 기준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어마어마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런저런 다방면으로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예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소통해 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기부 위조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 생각에는 법이 바뀌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3월 4일에 MBC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등기부 등본이 깨끗해. 그래서 그걸 믿고 집을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경매에 들어갔대요. 자, 전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봤는데 A씨가 있고 B씨가 있어. A씨가 B씨로부터 집을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적혔다가 말소됐네? 이게 뭐야? 라고 확인을 했어요. 자, 전세계약도 아니고 근저당 기록도 말소됐으니까 어때요? 깨끗한 등기부죠. 그렇게 계약을 했고 집을 매입을 했어요. 나중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은 거죠. 자, 알고 보니까 전 집주인이 등기부 등본을 위조해서 법원에다가 말소 신청을 했어요. 자, 이 수법으로 4개 가구가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저희도 이걸 확인을 해봤는데 등기부 등본은요 법적 공신력이 없는 단순 참고 자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냐면 요 내용은요 공시 기능만 가지고 있지 공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국가가 야,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내가 적어줘, 적어는 주는 거야. 근데 보장하진 않아 라는 뜻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가져온 거예요. 매매 계약건인데 왜 전세사기 항목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느냐. 제가 전세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데 왜?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선순위 변제에서 밀려나죠. 자, 그에 대한 대처법으로 우리가 말소사항까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말소사항을 위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 이제는 그냥 근저당이 말소되었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걸러야 된다는 거죠. 이걸 예방하는 다른 방법이 저희는 못 찾았으니까. 혹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이 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요 네 번째 거는 보면 볼수록 황당해가지고 저희로서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요런 게 해결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등기부 외에는 그 집의 이력을 아예 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이 지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부디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확인을 했고 또 내용들을 살펴봤었던 부동산 신종 전세 사기 4종입니다. 정말 갑갑한 내용이거든요. 저희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그리고 이걸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나 저희 또 팀원분들 같은 경우는 또 MZ세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종류의 사기가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예방 차원에서 계속해서 저희도 방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도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등기부 등본도 믿지 말라. 근데 저도 지금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등기부 등본까지 못 믿으면 이거 집을 어떻게 구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집을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뭘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되나라는 좀 암담한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요, 저희가 대책을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방송이니까 그 부분들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좀 더 나은 대책이 나와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집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안심하고 좀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기가, 그리고 이런 사기 좀 제발 좀 안 쳤으면 하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조태구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신사고찰은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